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2007년 남북 정상 간 NLL 대화록 문제는 지난 대선 때 여당의 컨틴전시 플랜, 그러니까 비상계획이었습니다. 이 비상계획이 먹혀 들어가서 여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NLL 대화록을 까고 아니면 못 간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대선 직전 박근혜 캠프 핵심 인사가 한 말이었고 그의 말은 꼭 들어맞았습니다. 그가 바로 원판 김새 4인방 중 한 명으로 현재 주중대사인 권영세 전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 다녀온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원혜영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네, 어제 귀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권영세 대사가 지난 대선 때 NLL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인물입니까? 네. 대선 개입에 논란이 되는 양대 축이 있죠. 하나는 NLL 대화록을 의도적으로 또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구상한 대로 폭로해가지고 전국에 영향을 미친 것하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대선 개입에 한 행태로서 댓글 사건을 우리 민주당에서 파악하게 되고 경찰에 수사하면서 이것을 축소, 은폐하는데 상황실장으로 역할하지 않았느냐 하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고, 요새 새롭게 또 문제되는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하고도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거죠? 예,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질의를 못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답변을 네. 거부하는 바람에요. 네. 예, 아주 황당하고 아주 기괴한 일을 겪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감 기관장인 권영세 주중대사가 예. 국감이라는 것은 지금 주중대사관 업무에 관련된 걸로 국한되어야 된다. 그 외에 과거의 일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피감 기관장이 국감의 범위와 기준을 아주 자기 스스로 정해가지고 국회의원회,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더 가관인 것은 어떤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답변을 안 했고, 예. 또 어떤 의원이 질문한 것은 또 답변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야당인 제 질문뿐만이 아니라 모두 국감에서 또 다른 여당 의원이 지금 대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NLL 녹취록이라든가 아니면 대선 개입 축소 조작 사건이 대사가 일을 제대로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분명하게 밝혀두고 그 뒤에 일을 하는 게 대사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하고 여당 의원도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것은 국정감사 범위 밖의 일이니까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도 똑같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여당의 윤상현 의원이 그렇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감사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예. 사실관계는 좀 분명히 해야겠다. 이해한 이유로 답변하시오 하고 NLL 녹취록을 본 적이 있느냐, 또 신동아 녹음한 사실을 아느냐 그랬더니 없다. 신동아 녹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권영세 주중대사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답변하고 예. 불리한 것은 답변하지 않는, 그야말로 국정감사의 기본 원칙을 아주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로 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묻고 답변을 듣고 따질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선택적으로 답변을 했던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잘못된 그리고 불성실한 태도로 감사를 임하면은 감사위원으로서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 하고 감사 중단을 선언했고요. 예. 결국 그런 것이 도가 지나치니까 감사반장인 윤태 의원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모든 관련된 일에 대해서 다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상식이 아니냐, 관례다. 네. 그리고 권영세
대사가 전에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에 만일 증인들은 나와서 논의가 됐는데 그걸 지금 중국 대사관 감사를 와서 또다시 재론한다면 감사반장인 본인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맞겠지만 네. 지금 권영세 대사가 지난번 국정원 국정조사에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감사위원들이 감사 현장에서 그걸 묻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예. 답변을 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기관장의 개인 비리 의혹은 뭐 직무를 맡기 이전이든 현재든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의 업무 능력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 불법성의 문제 충분히 국회에서 다루는 거고 특히 국정감사는 그런 점에서 감사를 하라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 원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들을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선 NLL 녹취록 관련해서 예. 그 뒤에 쭉 진행된 상황이 권영세 그때 종합상황실장이 얘기했던 내용대로 진행이 됐거든요. 네. 도안이면 뭐 일대 까겠다. 그랬는데 마지막 판에 선거 국면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되면서 그것을 폭로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겠다 했는데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 계속 NLL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건이 하나 있고 또 한 건이 국정원 직원들의 그 댓글 사건에 대해서의 축소 은폐 사건인데 네. 이번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 직전인 12월 13일 권 대사랑 통화한 적이 있다고 인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해야 됐던 겁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대화론 공개 문제를 상의했다고 원세훈 전 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그때 구체적으로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 뭐라고 조언을 해줬는지 공개하라고 했는지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겠고 특히 또 상황실장으로서 국정원장하고 이 문제를 통화했기 때문에 네. 그 통화 사실을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보고했는지 또는 상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당시 국정원의 실무 책임자인 박원동 국장하고도 12월 11일부터 대선을 바로 사흘 앞둔 16일 사이에 통화 내용을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로 그러니까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16일까지 통화 내용을 검찰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 예. 여러 국정원 간부들하고 새누리당 인사 경찰 수뇌부들이 통화한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 예. 그중에 주목을 받는 게 권 대사하고 박원동 전 국장의 통화 내역입니다. 예. 이 사람은 지금 그동안에 국회 파견관으로 나와서 일한 바도 있고 평소에 권영세 종합상황실장하고 통화하는 사이라고 청문회에서 박원동 국장이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상의했다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개입, 대선 개입 댓글 의혹이 불켜지고 경찰 수사가 임박한 그런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의 핵심 인사가 종합상황실장에게 수시로 연락해서 통화한 것은 경찰의 축소 수사 발표 시기와 수준을 조율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예. 앞서 원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 중에 답변을 전반적으로 거부하면서도 여당의 윤상현 의원이 질의했을 때는 답변을 일부 했다고 하셨어요. 네. 예, 그 내용이 한 점 부끄럼 없다. 또 NLL 대화록을 사전에 입수하거나 본 적이 없다. 이런 취지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화 통화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럼 답변을 안 한 겁니까? NLL 대화록에 관해서도 답변을 안 했고요. 네. 예, 댓글 사건 축소 조작 관련해서 원세훈 원장하고 통화한 사실 자체만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예, 그 통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면 지난 대선 직전인 12월 13일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하고 권영세 당시 그 박근혜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이 통화한 사실은 원 국정원장의 증언으로 확인이 된 사실이고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선 그 통화한 사실 자체 이미 네. 확인이 된 거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인정한 내용인데 예. 그거를 확인하는 것조차 답변을 거부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국정원의 국장인 박원동 국장하고 11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통화한 내역은 검찰 통화 내역 조회를 통해서 역시 확인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박 국장도 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평소 통화하는 사이라고 통화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집권하면 뭐 깐다. 그리고 뭐 이 NLL 대화록 문제는 여당의 컨틴전시 플랜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동아 기자와의 어떤 만남에서 그 녹음된 파일이 공개되면서 알려진 거잖아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이 없었습니까? 저한테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윤상현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NLL 녹취록을 본 적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없다라고 답변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NLL 대화록 말고요. 그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하고 그 신동아 기자 사이에 그 대화가 녹음된 것이 민주당 입수해갖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여의도 식당에서 이루어졌다는 네. 그 부분에 대한 인정, 나의 발언이 맞다 이런 인정도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공개했던, 그러니까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서 공개했던 그 여의도 식당 그 녹음 파일, 권영세 씨의 그 녹취록,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입장은 뭡니까? 이게 그 뭐 절취됐다라는 그런 입장 나온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고 뭐 고발까지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네.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그 소위 절취했다고는 혐의로 고발당한 우리 민주당의 당직자는 무혐의 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녹취록의 존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인정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이 합법적으로 녹음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네. 점을 강조하려는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그 중국 대사관 주중 대사관 그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의원이 편집된 거다라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녹음하게 된 과정도 불법적이었고 네. 녹음된 내용도 상당히 이렇게 자기적으로 조작된 또 손을 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질문의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그 녹취록을 이미 공개했는데 혹시 편집해서 공개한 게 맞아요? 저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 쪽에서 우리 당 당직자를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리된 거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네. 뭐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과 관련된 여러 구체적인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원 의원께서는 권영세 대사가 이 부분에도 개입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십자가 알바단이라는 결국 그 정체가 밝혀져서 네. 문제가 됐던 그것이 새누리당과 관련 있는 아주 대표적인 불법 SNS 알바 조직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맨 앞에 시발단 같은 불법 SNS 조직을 가동시키고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거기와 가세해서 삼각편대로서 이러한 SNS 총력전을 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권영세 대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거는 뭐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예. 지금 이 문제가 참 권영세 중국 대사의 답변이 참
국정감사의 일반 원칙과 관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것이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대로 한국의 대선 스캔들이 점점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 결과로 한국의 정가가 마비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도대체 민주화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이래 국가정보기관이나 군이 이렇게 노골적이고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것은 선거 결과가 어땠냐 하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기를 흔드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그 당시 종합상황실장으로서 권영세 현 주중 대사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권력기관들이 개입한 증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전에 없었던 이른바 관권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 입장은 대선 부정이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원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 부정이었던 대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불복해도 상관없습니까? 저는 문제를 대선 불복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훨씬 그걸 뛰어넘는 헌법 파괴, 국기 문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초점을 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국가정보기관 내지는 군의 대선 개입을 비롯한 정치 개입은 네.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걸 바로 잡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국가로서의 근본을 유지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네. 대선 논란이 아니라 헌법 파괴에 대한 책임 논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재발을 안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과제로서 여야가 이건 우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중요하고 이 국기를 문란케 하고 헌법을 파괴한 그런 기도였다고 규정을 하셨는데 민주당의 입장을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이 사과하면 되는 걸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게 사과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그 사과조차도 안 하고 있죠. 네. 내가 언제 댓글 달라고 지시했냐. 이렇게 사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아주 참 안타깝고 잘못된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기관이거든요. 이름 그대로. 네. 그리고 심지어는 군의 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된 게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 책임자로서 국가정보기관이나 군이 어떤 이유 때문에 누가 시켜서 했든 간에 정치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법적으로 개입한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 대선의 결과가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국정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이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확실하게 누가 들어도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권을 향한 주장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상당수의 그 시민들께서 민주당이 이 불복 프레임에 너무 지나치게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니냐. 잘못된 선거였으면은 인정 안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보나 또는 명분상으로 타당한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좀 더 선명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결국 프레임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양비론으로 가고 여당은 여당대로 그것 때문에 과연 대선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논란이 되거든요. 예. 지금 국가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은 이건 논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헌법 정신을 헌법의 구체적인 그 작규를 위배한 그 헌법 불복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 명확하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은 단순한 정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분명하게 이것은 대선 불복으로 논란으로 끌려져 가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헌법을 구체적으로 우리 정치에 있어서 또 국정 책임자가 헌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원희영께서 경기도지사 출마하실 거다 이런 보도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아직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서울시장과 이렇게 비교해 수도권의 이제 중요한 그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요. 또 야권 내부에서 뭐 서울시장보다 아직은 좀 더 불명확한 상황이고 또 이후에 후보들이 난립하면은 야권 단일화 압력이 거셀 지역으로 경기도를 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수도권에 집중을 하게 될 텐데 네.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네. 그런 관계에서 당이 다르다고 후보를 내는 게 조금 좀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경기도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안철수 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커지면 그리고 또 우리 원 의원께서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가 되신다면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네, 우선 단일화가 절대적 당위였던 것은 지난번 대선이 끝나면서 네. 그러한 인식이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새누리당 정권의 일방적인 독주와 독선을 막기 위해서 우리 범민주 진보 세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의 어떤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해서 겸허하게 그리고 또 솔직하게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 문제는 다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역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그런 요구가 있으면은 단일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일화 없이 선거 전망을 밝게 보기는 아주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인 단일화 해야 된다. 이것도 지금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요구이기 때문에 현실에 입각해서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잘 따져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소속이신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